야, 너희 워렌 버핏 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하나 남겼어.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오래 들고 있어.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야. 버핏이 만약 지금 딱 1,000만 원 쥐고 20대, 30대, 40대로 돌아간다면 정확히 어떻게 투자할 건지 그 방법을 직접 공개한 거거든. 이 이야기는 1999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시작됐어. 그때 버핏이 한 말들이 지금 2026년에도 여전히 먹히는 이유가 있거든. 하나씩 같이 파헤쳐보자. 1999년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람이 버핏한테 이렇게 물었대. 버핏씨, 어떻게 하면 300억 달러를 벌 수 있나요? 솔직히 좀 뻔뻔한 질문 아니야? 근데 버핏 대답이 진짜 기가 막혀. 만약 내가 오늘 학교 졸업하고 1만 달러 들고 있다면 아마 작은 회사들에 집중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 큰 돈 버는 법을 물었는데 작은 돈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핵심이야. 큰 돈 굴리는 방법이랑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완전 다른 게임이거든. 버핏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시절이 언제였는지 알아? 바로 돈이 적었을 때야. 1950년대 소규모 자금 굴릴 때는 연평균 50%가 넘는 수익률을 찍었어. 이게 얼마나 미친 건지 계산해 볼게. 1,000만 원을 연 50%로 굴리면 10년 후에는 약 5억 7천이 돼. 15년이면 20억을 넘고 20년이면 거의 100억에 도달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지. 근데 지금 버핏이 굴리는 돈은 얼마게? 버크셔 해서웨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 이 정도 되면 연 50% 수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냐고?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시장에 없거든.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월가나 기관들은 수조 원씩 굴리니까 당연히 나보다 돈 잘 벌겠지? 천만에. 오히려 돈이 너무 많으면 발목을 잡혀. 게임 아이템 거래로 예를 들어줄게. 리니지나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에서 레어 아이템을 산다고 쳐봐. 거래소에 딱 한 개만 5만 골드에 올라와 있어. 1만 유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딱 하나만 사면 돼. 5만 골드의 특템, 개이득이지. 근데 길드 마스터, 즉 기관 투자자는 어때? 길드원 1,000명한테 다 나눠줘야 돼. 5만 골드짜리는 하나뿐이니까 6만, 7만, 8만, 나중엔 15만 골드짜리까지 다 긁어 모아야 해. 평균 구매가 9만 골드. 시작부터 망한 거지. 이게 바로 덩치의 저주야.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는 기관들이 덩치 때문에 못 먹는 알짜 중소형 주를 마음껏 쇼핑할 수 있어. 버핏도 처음엔 작은 회사들에 투자했거든. 1983년 네브라스카 가구점 있잖아. 당시 월가에선 아무도 안 쳐다봤어. 시골 동네 가구점이잖아. 그리고 1972년 시즈캔디도 그래. 연이익이 겨우 400만 달러. 너무 작아서 기관들은 거들떠도 안 봤는데 버핏은 여기서 수백 배 먹었어.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지금은 버핏 시대랑 좀 다르거든. ETF 때문이야. 예전엔 사람이 직접 골라야 해서 묻히는 종목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계가 자동으로 주식을 사는 ETF가 엄청 많아졌어. 러셀 2000 같은 지수에만 들어가면 회사가 좋든 나쁘든 기계적으로 돈이 들어와. 그래서 단순히 작은 회사니까 싸겠지 이러면 안 되고 기계가 무지성으로 올린 건지 진짜 저평가인지 한 번 더 체크해야 해. 자, 이제 버핏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뭔지 얘기해 볼게. 바로 영향력의 범위야. 쉽게 말해서 네가 잘 아는 것만 해라는 거지. 버핏이 IBM 창립자 톰슨 시니어의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나는 천재가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만 똑똑할 뿐이고 그 분야에 계속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치킨집을 연다고 쳐봐. 두 명이 있어. A는 동네에서 10년간 치킨만 튀긴 사람이고 B는 이제 막 요리 시작한 사람이야. 누가 더 잘 될까? 당연히 A잖아. 투자도 똑같아. 네가 반도체 회사에서 10년 일했으면 반도체 주식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고를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바이오가 핫하다고 바이오에 뛰어내면 네 경력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그냥 남 따라가는 거지. 버핏은 평생 이 원칙을 지켰어. IT 버블 때도 기술주 안 샀어. 사람들이 버핏 늙어서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러고 비웃었지. 결과는 IT 버블 터지면서 기술주에 몰빵한 사람들은 전 재산 날렸어. 버핏은 멀쩡했어. 자기가 모르는 건 안 한 거야. 그리고 버핏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도 했어.
주식 살 때는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해야 돼. 그래도 들고 있을 자신 있으면 편하게 생각하면 돼.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도 주가는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네가 그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주가 떨어져도 이건 일시적인 거고 회사 본질은 안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패닉셀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로 버핏이 복리를 설명할 때 항상 쓰는 비유가 있어. 눈덩이야. 우리는 높은 언덕 꼭대기에서 작은 눈덩이로 시작했어. 아주 어린 나이에 굴리기 시작했고 복리의 본질은 눈덩이처럼 작용한다는 거야. 이런 말을 했거든. 눈덩이 굴리면 처음엔 진짜 천천히 커지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친 듯이 커지기 시작해. 왜? 눈덩이가 커질수록 한 바퀴 굴릴 때 더 많은 눈이 붙으니까. 복리도 똑같아. 처음엔 수익이 별로야. 근데 시간 지나고 원금이 커지면 같은 10%여도 떨어지는 돈이 엄청나지는 거야. 버핏 재산 추이 보면 소름 돋아. 1999년에 69세일 때 순재산이 300억 달러였어. 그런데 2026년 지금 94세인데 1,500억 달러야. 65세 이후에 재산이 5배가 된 거지. 버핏이 처음 주식 산 게 11살 때였어. 지금 94세니까 83년 동안 투자한 거지. 근데 재산 대부분은 65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이게 복리의 힘이야. 그럼 복리가 제대로 먹히려면 뭘 해야 할까? 두 가지만 지키면 돼. 원금 손실 피하기 그리고 오래 버티기. 계산해 볼게.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 20%씩 10년 돌리면 6억 좀 넘게 돼. 근데 10년 차에 50% 손실이 발생하면 3억으로 뚝 떨어져. 9년간 쌓은 게 한 번에 반토막 나는 거야. 그래서 버핏은 안전 마진을 엄청 강조해. 쉽게 말해서 싸게 사라는 거야. 회사 진짜 가치가 100원이면 70원이나 60원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래야 네가 틀려도 큰일 안 나거든. 여기서 버핏 옆에 항상 붙어 다니던 할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찰리 멍거. 2023년에 99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말이 진짜 명언이야. 첫 1억에 관한 거거든. 1999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어. 대부분 사람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첫 1억 모으는 거야. 0에서 시작하면 이게 진짜 긴 싸움이 될 거야. 왜 첫 1억이 제일 빡세냐고? 복리 효과가 안 느껴지니까. 계산해보면 바로 나와. 1억 굴려서 10% 수익 내면 1,000만 원이야. 근데 10억 굴려서 10% 수익 내면 1억이 가만히 앉아서 생기는 거야. 같은 실력, 같은 수익률인데 떨어지는 돈이 10배 차이나. 그래서 멍거는 일단 첫 1억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모으라고 했어. 그럼 첫 1억 빨리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멍거가 정리한 게 있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엄청 적극적이고 기회 포착 잘하고 수입보다 덜 쓰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멍거랑 머핏 둘 다 초반엔 투자 기술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야. 시드머니는 일하고 아껴서 모으는 거고 투자 실력은 그 돈 모은 다음에 빛을 발한다는 거지. 자, 이제 버핏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자. 버핏이 말한 핵심 기준은 딱 세 가지야. 좋은 사업인가? 좋은 경영진인가? 가격이 괜찮은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 첫 번째, 좋은 사업인지 보는 법. 버핏이 자주 쓰는 말이 경제적 해자야. 중세 성 주변에 물 파놓은 거 있잖아. 적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기업에서도 똑같아.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해. 코카콜라로 예를 들어볼게. 전 세계 어디 가도 코카콜라는 알잖아. 그리고 전 세계 구석구석 배송 시스템 다 갖췄어. 새로운 음료 회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어도 코카콜라만큼 브랜드 인지도랑 유통만 갖추려면 수십 년 걸려. 이게 해자야. 해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이지. 네트워크 효과는 사람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전환 비용은 예를 들어 MS 오피스처럼 회사에서 몇 년 쓴 시스템 바꾸기 진짜 힘든 거 있잖아. 그런 거야. 두 번째로 좋은 경영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 많이 갖고 있나? 주주한테 친화적인가? 회계 처리가 보수적인가? 이런 것들이야.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회계 처리가 공격적인 회사야. 이익 부풀리다가 나중에 터지는 경우 많거든. 세 번째는 가격이야.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거고 가치는 내가 얻는 거야.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손해야. 반대로 평범한 회사도 충분히 싸게 사면 이익이지. 물론 버핏은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걸 제일 좋아해.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말했거든. 가격 판단할 때 기본 지표가 있어. PER이랑 PBR이야. PER은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거야. PER 10이면 회사가 지금처럼 10년 벌면 현재 주가만큼 번다는 뜻이지. PBR은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PER 낮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이익 줄어들 거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 PER만 보지 말고 이익의 질이랑 지속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해. 그럼 실전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이런 게 초보자한테는 제일 편해. 코카콜라나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은 수십 년간 검증된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적정 가격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 버핏이 말한 간과된 기회를 찾으려면 비슷한 특성 가진 중소형 기업을 봐야 해. 특정 지역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가진 식품회사나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 가진 소비재 회사 같은 거지. 금융 분야로 가보면 지역은행이 좋은 예야. 대형 은행들은 복잡한 파생품 거래하는데 지역은행들은 단순하게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전통적인 방식이야. 이해하기 쉽고 지역 내에서 고객 충성도 높으면 혜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버핏이 자기 유언장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 아내한테 남길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했어. 이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골라서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차라리 저비용으로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게 낫다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 얘기해 볼게. 첫 번째는 과신하지 말라는 거야. 버핏 방법 배웠다고 해서 바로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버핏은 80년 넘게 투자한 사람이야. 그 경험치는 책 몇 권 읽는다고 쌓이지 않아. 겸손하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실전 경험 쌓아야 해. 두 번째는 시장이 변했다는 거야. 2026년 지금 시장엔 과거보다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버핏이 활동하던 시전이랑 완전 다른 환경이야. 옛날에 통했던 게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 없어. 버핏 원칙을 따르되 지금 시장 환경에 맞게 응용해야 해. 세 번째는 감정 통제야. 버핏이 이런 말 했잖아.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엄청 어려워. 시장 폭락할 때 진짜로 매수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2020년 코로나 때도 2022년 금리 인상 때도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팔았어. 감정 통제하는 게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정리해 볼게. 결국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크기야.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는 거대한 기관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어. 아주 작은 알짜 회사를 골라 담을 수 있고 실적 압박 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어. 기관은 덩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 틈새를 우리는 마음껏 공략할 수 있다고. 버핏이 남긴 한 줄만 기억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동업해라. 버핏은 은퇴했지만 그가 남긴 본질은 2026년에도 안 변했어.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자.